제 목적은 어차피 일하는 거였으니까 제가 IT 엔지니어예요. 굳이 다시 공부해서 한국에 다시 공부해서 일 찾아야 되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바로 취직했어요. 그때 이란에 있었을 때 이메일을 한 800개 정도 보냈거든요, 회사들한테. 지도도 잘 모르고 도시들도 잘 모르고, 근데 IT 회사들을 다 찾았어요, 구글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뭘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있는 걸로도 시도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있었으면 대단한 대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이력서도 아니고 뭐 큰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난 못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절대 못 올걸요? 이제 E7 취업 비자로 생활하면서 한 1년 2년 있다가 남편이랑 결혼하게 됐고, 그때부터 비자를 결혼 비자로 바꿨어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저는 결혼 비자로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요구하는 서류를 그냥 들고 오면 되는데 뭐 딴 거 엉뚱한 걸 들고 와가지고 까다로운 거야. 저 영상 끝에 첨부 알려드릴게요. 연장할 때 뭐 필요한지. 출입처 사무소에 주차장이 없어요. 서류 안 갖고 오고 막 왔다 갔다 막 준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때문에 늦어지고 담당자도 짜증나는 거야. 뭐 재산이나 있는 게 엄청 많고 안전하다면 많이 나올 수 있지. 오늘은 제가 비자 연장하러 가는 날이에요. 모든 외국인이 스트레스 받은 날. 출입사무소 무섭다. 아니 무섭진 않은데 약간 조금 까다로워요. 필요한 서류도 많고 조금 문제 있어도 올리고 스트레스 받긴 받아요. 안녕. 살람. 호비 마세요. 이란어 실력. 근데 사실 결혼 비자 신청할 때는 서류가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 꼼꼼하게 보고 조사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비자 연장하는 거는, 결혼 비자 연장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외국인 등록증이랑 뭐 사진이랑 또 뭐 필요하지? 연장할 때는 등록등본이랑 혼인신고서 그리고 뭐 전입신고 뭐 같이 살면 주소 같은 거 보고 있으면 그거 서류 빼고 혹시 모르니까 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결혼 비자 연장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1년마다 연장하러 가야 돼요. 이게 기간이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와중에 어떻게 한국 왔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한국 가고 싶었지만 근데 방법 2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공부, 두 번째는 일. 근데 제가 처음에는 공부하러 오려고 했는데 이제 검색하고 알아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고 고생도 되게 많고 한국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목적은 어차피 일하는 거였으니까, 제가 IT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졸업했으니까 굳이 다시 공부해서 한국에 다시 공부해서 일 찾아야 되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바로 취직했어요, 한국에서. 뭐 대단한 대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했어요. 다행이지만 잘 됐고 이제 한국 오게 됐어요. 취업 비자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그때 이란에 있었을 때 이메일을 한 800개 정도 보냈거든요, 회사들한테. 그때는 한국 지도도 잘 모르고 도시들도 잘 모르고, 근데 IT 회사들을 다 찾았어요, 구글 통해서. 다 찾았고 그래서 이메일 보냈어요. 제가 이력서랑 뭐 커버레터 그거 보냈고 결국엔 합격하게 됐어요. 그때도 코로나였을 때 제가 줌 통해서 면접 받았어요, 온라인으로. 되게 이게 좋았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가서 실장에서 그때 면접 받은 거는 어떤 기분인지는 아직 경험 안 해봤어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면접 보러 가는 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스트레스 겁나 많아요. 항상 뭘 할 때 사람들은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다 완벽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있어서 그냥 행동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애초에. 근데 그거 틀려요, 사실. 그거 완벽하게 준비하고 뭘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래도 기회를 놓쳐요. 그냥 있는
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있었으면 나는 뭐 대단한 대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이력서도 아니고 뭐 큰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난 못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절대 못 올걸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깨달았어요. 와 진짜 있는 걸로도 한번 시도해보자. 괜찮았어요. 일단 제가 바로 한국에서 취직하고 이제 E7 취업비자로 생활하면서 한 1년 2년 있다가 남편이랑 결혼하게 됐고 그때부터 비자를 결혼비자로 바꿨어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저는 결혼비자로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E7 취업비자로 계속 있고 싶었는데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E7 받으면 어차피 저는 직장인이었으니까 상관없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바로 결혼비자로 오거나 그냥 여기서 결혼비자 받을 수밖에 어떤 방법이 없거나 그런 분들도 많아서 근데 그래도 제가 굳이 왜 결혼비자로 바꿔야 되나? E7이 되게 좋은 비자거든요. 근데 계속 남편하고 E7이 뭐가 좋은 비자야? E7이 좋은 비자야. 취업비자지 그냥. 그 취업비자인데 프로페셔널 취업이야. 다른 취업이랑 달라. 그래서 E7 있는 분들은 3년 있으면은 그거 받을 수 있어. 한 5년 동안 킹 비자를 바꿀 수 있어. 3년 E7으로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쉽게 계좌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불가능 케이스들도 있고 몇 년 한국에 있는데 아직도 현금 쓰고 있고 계좌를 못 만들어서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은행을 다녔지만 다 거절당했고 결국엔 이름을 말할게 해도 되지. 신협에서 만들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더 쉽게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E7 받아서 여러 가지 다시 은행을 다녔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비자 상관없이 국적이 이란이니까 계좌 못 만들어요. 은행 계좌. 이란은 세계 경제 제재 걸려서 어느 나라 가도 쉽게 만들 수는 없어요. 결국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F6 받아야지. 외국인들이 외국인 출입 사무소가 까다롭고 뭐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요구하는 서류를 그냥 들고 오면 되는데 뭐 딴 거 엉뚱한 걸 들고 와가지고 까다로운 거야. 그냥 요구하는 거 그대로 써서 똑같은 거래. 걔네들도 일하는 사람인데 그네 표본이 있는데 이상한 거 들고 오면 좀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갖고 오라고 저거 갖고 오라고 하는 거지. 걔네가 요구하는 걸 그대로 가야지. 걔는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뭔가 틀어주면 좀 귀찮다고. 그러니까 좀 막 까다롭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 그대로 갖고 오고 갈 때 좀 잘 입고 가면 돼요. 저 영상 끝에 첨부 알려드릴게요. 연장할 때 뭐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든지 1345 전화하시면 안내를 되게 잘 해주시고 필요하시는 뭐 서류 같은 거는 다 보내줘요. 문자로 아니면 이메일로 되게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출입처 사무소는 주차장이 없어요. 있는데 항상 많잖아. 맨날 많자고. 그때 저기 멀리서 던 거 같은데. 작년에? 지금 어디 가지? 어쨌든 항상 만차예요. 조금밖에 없으니까 차 몇 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해야 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 주변에 주차장 하나 찾아서 저기서 했어요. Number 81. Please approach counter 3. 서류 다 끝났습니다. 서류는 갖고 오라는 것만 제때 내면 빨리빨리 해줍니다. 여기 보니까 서류 안 갖고 오고 막 왔다 갔다 막 수입지 그거 인쇄인가? 3만원 그런 것도 준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때문에 늦어지고 담당자도 짜증나는 겁니다. 그리고 F6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머물 수 있는데
애가 있으면 그렇게 되고 애 없으면 보통 1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애 없어도 탈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만약에 사실 F6 정확하지 않아요. 처음 할 때 뭐 재산이나 있는 게 엄청 많고 안전하다면 많이 나올 수 있지. 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비자 관련 질문이든 다음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